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이자 변호사로 살아가고 있는 정지우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종종 법에 대한 이야기를 중간중간 전해드릴 예정이긴 한데요. 대체로 법에 대해서 너무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이야기보다는 좀 누구나 가볍게 알아두면 좋을 정도의 법 지식을 최대한 재미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법이 재밌다는 것은 약간 그 자체로 형용 모순적인 말이긴 하죠. 대부분 법은 굉장히 재미없고 딱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도 좀 최대한 가볍게 접근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 재미를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 중에서도 상당히 특수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이 저작권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작권은 변호사들에게도 좀 생소하다면 생소할 수 있는 영역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작권 사건 자체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고 로스쿨에서도 이 저작권법 같은 경우에는 선택법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사실 배우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들 중에서도 거의 뭐 평생 저작권법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변호사들도 있을 정도로 좀 저작권 자체가 되게 다루는 변호사도 드물고 어떻게 보면 좀 법조계에서의 관심도 좀 약간 적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저작권법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저작권법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유일하게 쓴 법학책이 이 저작권에 대한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저작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저작권에 대해서도 복잡하게 이야기하자면 한참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실제로 제가 막 10회짜리 시리즈 저작권 강의를 찍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기본 중에 기본. 이 정도는 이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될 정도의 저작권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작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한다면 끝도 없이 알아야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수준에서 알기에는 오늘 제가 간단하게 전해드린 내용만 알더라도 상당히 저작권에 대해서 많이 아시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 저작권법에 있는 전체 조문 중에서 딱 한 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작권법도 법 조문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 많은 조문 중에서 딱 한 조문의 한 문장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저작물의 정의입니다. 사실 이 저작권의 정의는 저작권법의 시작이자 끝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 저작권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법리들이 이 저작물의 정의 한 줄에 거의 다 들어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정말 중요한 한 줄인데요. 저작권법을 한번 포털 사이트 같은 데 쳐보시면 이 법령이 나오는데요. 그 저작권법을 켜보시면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저작물의 정의가 나오는데, 저작물의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네, 정말 단순한 문장인데 여기에 저작권법의 핵심이 거의 다 들어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중요한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한 문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한 문장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도 이 저작권에 대한 이해에서 그 누구보다 주변에 있는 그 일반인들 그 누구보다 앞서가는 그런 이해력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실제로 이 저작권법을 공부하지 않은 변호사라면 사실 이 저작권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 한 줄만 잘 이해하더라도 저작권법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변호사보다 저작권을 더 잘 알게 될 수도 있는 그런 한 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풀어볼까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저작물의 정의 중에서 먼저 이 인간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간의라는 이 부분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AI 때문이죠. 흔히 생성형 AI라고 하는 챗 GPT, 뭐 미드저니 등 이런 생성형 AI가 만든 창작물도 저작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인간이라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된 판례가 지금까지는 존재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는 분명히 인간의 창작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AI의 창작물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저작권이 있는가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챗 GPT라든지 미드저니 같은 곳에 우리가 프롬프트를 입력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풍에 뭐 이런 장소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동물들이 있는 그림을 그려주어라고 하는
이 지시어, 이 지시어가 굉장히 또 창조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시어를 통해서 나온 생성형 AI를 통해 만들어진 이 저작물들은 저작권이 있다고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측면도 있는 반면에, 아니다, 그 인간의 지시어의 측면은 너무 미미하다, 그것은 일종의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이거 뒤에서 또 얘기할 텐데, 그래서 이 AI가 만든 창작물을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입장들이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는 정말 따끈따끈한, 최근인데요, 이 동영상 업로드 시점에서 AI가 만든 창작물은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로 등록할 수도 없다라고 일종의 이제 입장 표명을 하긴 했는데요. 이것은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사실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AI로 만든 창작물이 언젠가는 저작권을 획득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지금처럼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쪽으로 현상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과거에는 이 인간이라는 부분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원숭이가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요. 원숭이가 찍은 사진의 저작권을 원숭이에게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서 그것은 저작물이 아니다, 저작권이 없다,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사실 원숭이가 찍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 AI가 만든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은 AI로 만든 창작물에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I로 우리가 그림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추가적인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할 수도 있죠. 가령 뭐 기본적인 도안만 AI가 만들게 해서 아주 특별하고 창작성 있는 다채로운 채색을 하거나 또 그 위에다가 그림을 덧붙이거나 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인간의 창작성이 거기에 더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텐데, 지금 당장 AI가 만든 그런 창작물에는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벌써 이 한 문장에서 딱 인간이라는 한 단어에 대한 그런 이야기만 하더라도 벌써 이 법적 쟁점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이 사상 또는 감정이라는 부분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사상, 뭔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깊이 있는 고민들, 이런 것들이나 혹은 우리의 감정, 뭐 희노애락, 이런 감정들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건조하게 사실만을 기술한 것, 그러한 사실 그 자체를 저작권으로 또 보호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기사의 내용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지금 뭐 기후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아니면 어디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뭐 어떤 유명 정치인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종의 사실이잖아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아니라 그냥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 자체는 또 저작권으로 보호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뉴스 기사에서 어떤 정치인이 불륜을 해서 문제가 됐다는 내용을 봤어요. 이 내용을 보고 이 사실에 대해서 나의 블로그라든지 나의 책에 글로 쓴다고 했을 때, 그런 사실을 그냥 그대로 내가 파악하고 옮겨 적은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볼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과 표현을 우리가 뭐 베끼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사실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은 또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사실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주변에 있는 기자분들도 저에게 많이 여쭤보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특종 기사를 찾아내가지고 이거를 써서 올렸는데, 그 다음에 다른 기자들이 바로 이제 그 내용들을 또 옮겨서 적어 가더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저작권으로 보호가 안 되냐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특종 사실 자체도 그냥 단순한 건조한 사실에 불과하다면 그 사실 자체를 옮기는 것이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그 사실을 표현한 되게 미묘한 표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표현하면서도 뭐 천인공노할 일이다, 뭐 또 비유를 쓸 수도 있겠죠. 은유를 쓸 수도 있고, 이런 일은 천년에 한 번 일어날 일이고, 되게 나름대로의 좀 의미 있는 그런 창작적인 표현을 썼다면, 그 표현을 그대로 베낀다면 그 표현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될 수 있겠지만, 역시 그 표현이 대상으로 한 그 사실 자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누군가가 트위터라든지 SNS에 어떤 사실을 올렸을 때 그 사실을 다른 데다가 옮긴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저작권 침해는 웬만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사실을 옮겼을 때는 또 다른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을 옮겼는데 그것이
어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된다든지 기타 부수적인 쟁점이 있을 수 있지만 딱 저작권에 한정해 놓고 봤을 때는 그것 자체로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할 때 이 표현이라는 말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 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표현이라는 부분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표현이라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서 저한테도 정말 많은 상담 요청을 하시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누군가가 나의 아이디어를 베낀 것 같은데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수 없냐? 이런 질문들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소송에 가게 됐을 때 이것이 과연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만한 정도의 표현이냐 아니냐를 가지고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투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저작권법은 표현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표현과 아이디어의 이분법이라고 하는데요. 저작권법은 이 아이디어가 표현되었을 때 그 표현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 친구한테 어떤 근사한 SF 소설에 아이디어가 있어서 친구에게 그 아이디어를 마구마구 열심히 이야기했다고 해보죠. 근데 그 친구가 그 아이디어를 들어보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집에 가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소설을 썼습니다. 저작권 침해일까요? 아닙니다. 네, 저작권 침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이디어를 베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베낀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SF 소설을 쭉 썼어요. 재밌는 소설을 한 편을 썼는데 내가 그 소설을 보고 그렇게 아이디어가 표현된 소설을 베끼면 그때서야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거죠. 단순히 이제 우리가 근데 아이디어만 베꼈다고 해서 그것을 저작권 침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요즘에는 특히 SNS나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워낙 많이 하시다 보니까 내가 나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의 블로그나 SNS에 막 글을 많이 올리기도 하시잖아요. 거의 매일같이 글을 올리기도 하고 세상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가 베껴서 썼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저작권법 고소를 하고 싶다 이런 상담 요청을 되게 많이 하기도 하세요. 근데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내가 쓴 그 글의 문장이나 이 표현을 그대로 그 사람이 베껴갔느냐 아니면 나의 아이디어만 훔쳐가서 표현들을 바꿔서 썼느냐가 정말 정말 중요한 차이가 되거든요. 만약 그 사람이 나의 아이디어만 단순히 훔쳐갔다면 우리가 저작권법으로 고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돈 버는 비법이라든지 글 잘 쓰는 비법 같은 것들을 막 열심히 글로 쓰거나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렸다고 해보죠. 근데 누군가가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훔쳐가서 자기만의 언어로 다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거는 나의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자기만의 언어로 다시 그것을 표현을 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저작권법으로 고소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이제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부정경쟁 방지법 같은 다른 법에서 이 아이디어를 보호해주기도 하는데요. 그 요건은 훨씬 더 까다로운 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아이디어를 사실 보호한다는 게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이 있으려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해야 되고 단순히 사실이나 정보나 아이디어만 있고 그 아이디어나 사실이나 정보를 누군가가 베껴갔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도 없고 또 어떤 사실이나 정보나 아이디어 자체를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점이 우리가 굉장히 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로도 가장 법적으로 많은 쟁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특히나 모든 사람이 사실 창작자가 된 그런 시대잖아요. 모든 사람이 SNS를 하고 블로그에 글을 써서 올리고 모든 사람이 저작권자가 된 그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일수록 내가 창작해낸 그런 작품들이 정말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창작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즉, 창작성이 있어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고 보는 것인데요. 이 창작성이라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서는 정말 최소한의 창작성만 있으면 된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블로그에 쓰는 웬만한 글들도 보통 최소한의 창작성을 있게 마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올린 글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가령 내가 오늘 하루의 어떤 공원의 느낌에 대해서 표현한 글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공원이 햇빛이 반짝반짝여서 너무 예뻤고 또 아이들과 할아버지가 돌아다니는 이런 모습들이 참 정겨웠다. 이런 문장에 짧은 글을 써서 올렸다고 해보죠. 근데 이런 글은
그 문장 표현들도 너무 평이한 문장들이죠. 어떻게 보면 누구나 공원에 가면, 맑은 날 공원에 가면 햇빛이 반짝반짝하다, 아이와 할아버지가 정겹다, 이런 표현은 사실 누구나 쓸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누가 하더라도 같은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표현 같은 경우에는 창작성이 없다고 봐서 사실 또 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을 소지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그 작품이, 내가 쓴 글이, 내가 만든 영상이나 내가 찍은 사진 같은 것들이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으려면 뭐 누가 찍더라도, 누가 만들더라도, 누가 쓰더라도 같지 않을 정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창작성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저작권법에는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고, 짧은 특강, 이 짧은 영상으로 저작권법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저작물에 대한 정의만큼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저작물을 대하는 태도, 또 내가 만드는 저작물에 대한 관점들이 굉장히 좀 밝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막간을 통해서 홍보를 하자면 제가 쓴 책, 제가 정유경 변호사가 쓴 책인데요.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이라는, 또 이 책에는 또 굉장히 다채로운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들과 사례들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집에 한 권 정도 비치해 두시면 도움이 될 때가 있기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오늘 유튜브를 만들고 제가 처음으로 법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작가로서 활동할 때는 이 앞머리를 약간 내리고 변호사로 활동할 때 약간 앞머리를 올리는 좀 그런 약간의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뭐 물론 사실 그것 때문에 앞머리 올린 건 아니고, 지금 머리를 자른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머리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대충 올려놨습니다. 아무튼 종종 이렇게 앞머리를 올리든 올리지 않든 이 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을 또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듣고 싶으신 이야기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또 그 내용들을 참고해서 다음 영상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작권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지와 카푸치노 수도사의 정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